우선 제가 요번에 약간 좀 두서없게 포스트를 여러 개 올리긴 했는데, 어, 하고자 하는 내용은 LLM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론인 RAG와 그리고 이 RAG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윈도우 환경에서 잘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요것에 대한 고민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이 포스트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RAG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RAG 시스템보다 이제 RAG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게요. 먼저 이제 LLM이 발표가 됐죠. LLM이 이제 가장 먼저 발표된 게 이제 챗GPT. 요게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걸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챗GPT를 활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AI의 도움을 받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챗GPT 하나만 사용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발생했던 첫 번째 문제점은 최신 최신 경향의 답변이 불가능하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챗GPT가 모델별로 그 사람이 이제 웹페이지나 트레이닝 데이터, 그래, 훈련 데이터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거는 17년도까지 뉴스 기사를 다 가져와가지고 훈련시킨 모델이 있을 거고 어떤 건 뭐 19년도까지 훈련된 모델이 있을 텐데 최신 기사나 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매번 이제 LLM한테 넣어가지고 재학습 돌리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딱 발표가 되면은 이 챗GPT는 몇 년도까지의 이제 데이터로만 학습이 되었다라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해당되는 최신 기사 같은 경우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한다고 하면은 이상한 답변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환각. 환각도 종류가 있는데 어, 어떤 거는 이제 답변의 뉘앙스가 조금 이상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 답변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한국말로는 이제 공상이라고 하거든요. 공상적 대답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환각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공상을 하면서 답변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죠. 이런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이 실제 업무에 AI를 도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나? 라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연구가 됐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연구된 방법론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제 이런 챗GPT한테 질문에 해당되는 쿼리를 입력을 할 때 이 입력하는 이제 뭐 어떤 특정한 규칙이라던가 아니면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그거가 어, 음, 여기 있나? 아, 그냥 차라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 생겼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해줄 때 어디 갔냐? 뭐 요런 이거는 그쵸 뭐 그러니까 뭐 예제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라 이런 건 이제 퓨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해가지고 LLM이 계속 연쇄적인 그 생각을 계속 그러니까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답변 향상을 높이는 방식을 적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 있는데 이 방법론이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한 상태로 좀 진화가 된 게 이 RAG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엔지니어링이 있고 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개발이 가능한 이 LLM의 성능 향상 방법 그것이 이제 RAG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뭐 이거는 이제 저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답변을 할게요. 그래서 RAG는 무엇이냐면은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워크플로우는 총 4가지 플로우로 구성이 되는데 이걸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3개의 레이어로 조금 나눠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로 본다면은 어그멘티드 준비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LLM이 답변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답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 GIGO 원칙을 따르면서 하는 게 답변이 성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IGO는 이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답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LLM이 주변에 해당되는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만들어내야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LLM한테 질문을 하겠죠. 이 질문을 이제 쿼리라고 할 텐데 이 쿼리와 관련된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으면은 이 정보를 같이 연계해서 LLM한테 넣어주면은 더 정확한 답변인 앤서 따지면 이제 리스폰스죠. 이 리스폰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 RAG의 이제 기초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되는 아이디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주변 정보를 가져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나중에는 이제 컨텍스트라 부르거든요. 컨텍스트라 부르는데 어쨌든 이 컨텍스트를 모아놔야 돼요. 이 모아두는 작업을 해야 되는 이거를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그림상에서는 큐레이티드 로우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인 쿼리가 들어오면은 그 질문에 해당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사전에 수행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어그멘티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시커라고 표현했는데 시커는 이제 쿼리를 날리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RAG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이 RAG가 도입된 에이전트는 어떠한 분야에서만 사용이 되어야 될지를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을 해놓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는 의학과 관련된 아이고 의학과 관련된 답변만을 생성을 한다. 아니면은 이제 코드 개발에 중점적인 에이전트이다. 아니면은 이제 뭐 문학 뭐 작가에게 도움을 주는 이제 에이전트다. 이런 식으로 특정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큐레이트 로우 데이터를 전 세계의 모든 최신 나오는 데이터를 맨날 이렇게 다 모아버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이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것도 일이겠고. 그래서 에이전트는 여기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도메인 스피시픽한 에이전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도메인 스피시픽한 에이전트를 설계를 하는데 그 에이전트가 답변하는 그 리스폰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RAG를 도입을 하는 게 가장 뭐 비용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개발 시간적으로나
빠르고 가격이 싸게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그멘티드 준비 단계에서는 어떤 누군가 이제 이 설계를 하겠죠. 이 에이전트는 어떤 도메인에 특화된 에이전트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거야. 그러면 그 도메인에 좀 특화되어 있는 큐레이트 로우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어그멘티드 준비 단계에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데이터를 모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모았으니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모은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다고 치면은 이제 뭐 SQL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이 벡터 스토어라는 그 약간 좀 특화되어 있는 그 벡터 스토어라고 하는 좀 특화된 DB를 구축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게 이제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크로마가 있고 크로마, 파시스, 그 다음에 밀버스, 또 뭐가 있더라? 크로마, 파시스, 밀버스, 어, 인코더를 통과 레인턴트 스페이스? 아니요,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벡터 스토어, 이건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벡터 스토어라고 이렇게 제가 사진을 쭉 올려놨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크로마, 그 다음에 밀버스, 이 파인콘, 아유 이름도 잘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벡터 스토어를 구성을 해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큐레이트 데이터를 이 벡터 스토어의 DB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한다. 이 작업 자체가 이제 어그멘티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큐레이트 로우 데이터를 벡터 스토어에 등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전용의 그러니까 MySQL 같은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DBMS가 있는데 왜 별도의 DB를 또 누군가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이것은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큐레이트 로우 데이터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확장자 파일을 그림을 넣어놨잖아요. PDF도 있고 뭐 영상 파일도 있고 아니면 CSV나 PPT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다양한 확장자의 파일에서 특정한 정보만을 어쨌든 이게 다양한 확장자니까 이건 따지면 비정형 데이터죠. 이 비정형 데이터들을 그냥 일반적인 DBMS에 관리를 하기에는 매번 이렇게 이 RAG 시스템이 쿼리를 붙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작업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가 있을 거고 이 비정형 데이터로 초창기 DB를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쿼리를 날리면 이 쿼리에 DB가 접속을 해가지고 그 LLM이 응답하기 좋은 주변 정보인 컨텍스트를 추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쿼리가 DB를 거쳐서 컨텍스트를 생성한 이 과정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게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온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쿼리가 어쨌든 이건 뭐 STR 지금은 이제 STR이겠죠? 텍스트 정보. 물론 이제 멀티모델로 가면 여기 이제 영상이나 뭐 음성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냥 텍스트로만 한번 칠게요.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얘를 LLM의 임베딩 레이어를 LLM의 임베딩 레이어만 분리한 임베드 모델이 있잖아요. 임베드 모델로 이렇게 이거를 딱 입력을 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임베드 매트릭스가 나오거든요. 이 임베드 매트릭스에 해당 이 텍스트의 중요한 정보가 벡터라는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정보로 변환이 되니 그냥 주변 정보에 해당되는 이 큐레이티드 로우 데이터들도
이것들도 전부 다 그냥 이 그 인베드 매트리스 형태로 변화를 시켜버리자. 아예 그 사전에 다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쿼리가 어쨌든 벡터 데이터로 변환되니까 이 벡터랑 붙이면은 그 연관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밀러리티였나? 어쨌든 의미 유사성이나 연관성을 계산해가지고 이 쿼리에 적합한 컨텍스트를 추출을 하는 이 시간 자체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벡터 스토어에다가 인베드 매트릭스를 붙여가지고 요렇게 관리를 하면은 요 전체 시간이 빨라진다. 빨라지면서 빠르게 더 정확한 쿼리에 적합한 컨텍스트 정보를 추출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리트리버라고 부르거든요. 이 리트리버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벡터 스토어가 들어가고 인베드 모델이 들어가가지고 쿼리가 들어가면은 쿼리에서 이 인베드 모델을 거쳐가지고 어쨌든 인베드 매트릭스 나오겠죠. 이거를 사전에 이 인베드 모델로 전부 다 그 비정형 데이터는 전부 다 이 인베드 모델을 거쳐가지고 다 인베드 매트리스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벡터 스토어에서. 벡터 스토어에 관리가 돼가지고 이 쿼리의 인베드 매트릭스랑 여기서 관리되고 있는 이 인베드 매트리스랑 딱 매칭을 해가지고 가장 의미가 유사한 컨텍스트를 추출을 해낸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게끔 구현을 했다. 그래가지고 DB를 이제 MySQL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고 요 전체를 빨리 진행을 해주는 전용의 DBMS 그거를 벡터 스토어로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맞아. 인코더를 통해서 벡터화를 하는 거고 그 벡터 데이터들을 다 관리를 하는 게 벡터 스토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벡터를 하는데 맞아. 코사인이든 뭐 MIPS든 쓰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코사인 유사도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MMR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그 플레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사성만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풍부한 그 주변 정보를 포함시키는 다양성이라는 정보를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컨텍스트를 추출해내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하면은 LLM이 좋은 답변을 만들기 위한 주변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알고리즘이 이 벡터 스토어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벡터 스토어는 성능이 좋다, 나쁘다 그런 지표로도 이것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 스토어는 어,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알고리즘이 적용된 이제 벡터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들 자사의 그 기술력이 포함이 된 거니까 그 이제 뭐 유료로 이제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벡터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관리되는 DB는 이제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거는 이제 리트리벌 제너레이션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단계고요. 그러면 이제 리트리버를 해야겠죠. 시커가 질문을 날리는 거죠. 이 도메인 스페시픽한 에이전트한테 해당 분야에 맞춘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의학에 관련된 에이전트라면은 의학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죠. 그럼 그 질문이 이 임베딩 모델을 거쳐가지고 이제 인베드 매트릭스가 됐겠죠. 인베드 매트릭스가 되면서 그 인베드 매트릭스를 벡터 스토어가 관리하고 있는 리트리버 제너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 붙여가지고 이 인베디드된 쿼리랑 가장 적합한 주변 정보, 그 주변 정보를 모은 어그먼티드 컨텍스트
컨텍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어그멘티드 컨텍스트가 키가 되고요. 인베드 쿼리는 키 KV 키 K가 뭐였지? 키 KV 잠깐만 그래 QK예요. Q 쿼리 키 밸류 그래서 이 전 리트리버 과정에서 다 거치게 되면은 컨텍스트는 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쿼리는 어쨌든 인베드 매트리스가 된 쿼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키랑 인베드 쿼리 요 두 가지 정보가 생성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LLM은 밸류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공부하면은 쿼리를 입력을 하면 얘를 뭐 셀프 어텐션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인코더죠. 인코더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디코더에서 쭉 생성을 할 때 여기서 쿼리랑 K V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쿼리 정보 가지고 이게 맞나?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근데 RAG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요거 두 개는 해소가 된 상태로 여기 이제 디코더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디코더는 밸류만 만들어내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제너레이션 단계에서는 쿼리와 더 연관이 있는 좋은 답변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쿼리 키 쌍으로 만드는 증강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어그멘티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그멘티드 컨텍스트가 포함된 쿼리랑 같이 포함된 어그멘티드 컨텍스트가 같이 붙어서 이제 LLM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LLM이 요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더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내는데 답변을 만들어낸 다음에는 어쨌든 LLM은 답변을 한 개만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쨌든 배치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답변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뭐 배치 16이라고 하면 16개의 답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답변 중에서 더 좋은 답변이 있나라고 검색을 하는 그 리랭크 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빔 서치 같은 요런 이제 뭐 기법을 도입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어쨌든 LLM이 동시에 여러 개의 답변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답변을 잘 필터링하는 과정, 그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어쨌든 답변이 만들어진 거가 뭐 보고서의 형태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이 시커가 원하는 뭐 특별한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텍스트로 입력을 한다고 해서 답변이 텍스트로만 나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이 답변의 어조는 어떻게 해줘? 아니면 존댓말로 무조건 답변하게 해줘?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개조식으로 답변을 하게 해줘?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그 명령을 더 추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답변을 잘 정제해주는 후속 작업, 그 후속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후속 작업이 여기 제네레이션 뒷단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답변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 답변 중에서 가장 좋은 답변을 찾아내는 리랭킹 과정이랑 그리고 시커가 이 답변을 잘 규격화해주는 과정인 프롬프트 과정이 이제 동시에 적용이 된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제네레이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RAG의 방법론의 개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LLM의 답변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방법론으로 RAG가 있다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건 다 구두로만 설명을 한 거지.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지향하는 거니까 이것을 코드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코드화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코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RAG는 무조건 LLM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LLM을 누가 서비스하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어떻게 코드 개발에 친화적인지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LM을 개발하는 에코시스템 같은 걸 좀 알아야 되는데 LLM을 개발하는 뭐 개발업체는 메타도 있고 딥시크도 있고 뭐 클로드, 오픈 AI, 그 다음에 구글에서도 이제 제미나이 시리즈를 개발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개발한 LLM을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막 홍보를 해요. 그럼 홍보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코드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아니면 플랫폼이라던가 뭐 이런 걸 가이드북 같은 걸 이제 쭉쭉 만들겠죠. 그러면은 그 LLM을 배포하고 매니지먼트를 하청을 받아서 이렇게 서비스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LLM을 개발하는 업체가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베시 AI는 이거는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올라마 그다음에 허깅베이스 LM 스튜디오로 이제 여러분들이 LLM을 사용을 할 때는 요 세 가지를 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요거는 이제 보면은 허깅 페이스에 내가 어떤 LLM을 쓰고 싶다 하면 이제 여기 모델스에서 검색을 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최신 경향 많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들은 이렇게 쭉쭉쭉 올라와 있죠. 요즘은 이제 딥시크가 많이 유명하니까 딥시크 사용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아니면은 올라마는 이제 그 로컬에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이 LLM 배포 및 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M 스튜디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설치한 걸 잠깐 보여드리면은 얘는 좀 편해요. 그러니까 GUI 환경으로 그 올라마처럼 로컬에 설치된 이거는 이제 직접 보여드리는 상황이 낫겠다. 지금 제가 올라마에서 그 라마 3.2 하나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것도 미리 켜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LLM 이제 설치된 LLM을 불러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채팅을 치는 걸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라마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CLI 환경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용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CLI 환경에서 개발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완전히 그 코드에 친화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동작하는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내가 뭐 새로운 LLM을 다운받았다 하면은 주로 이제 LM 스튜디오를 활용을 하는 게 윈도우 환경에서 적합하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제 한글도 입력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로컬에 설치된 LLM이 답변을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딥시크 큐인 7B 모델을 가져온 건데 이 큐인 모델 같은 경우는 한글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잘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영어로 입력을 해서 예, 답변을 받아오는 게 좀 좋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LM 스튜디오는 이제 편리하게 외부에서 LLM을 가져오면 그것을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M 스튜디오랑 올라마 두 개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여기 LLM 디플로이 매니지먼트 플랫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그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RAG라는 거를 구현을 해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LLM은 무조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LLM을 도입을 해가지고 에이전트를 설계를 하는데 이게 온라인 서비스 LLM이 있고 로컬 설치형 LLM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온라인 서비스 LLM은 크게 세 가지가 지금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오픈 AI가 있고 오픈 AI의 이제 챗GPT 시리즈,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시리즈, 그 다음에 엔트로픽의 클로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은 어 그 이제 모델들이 발표가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파라미터 개수가 제일 작은 게 뭐 300 빌리언 이렇게 파라미터가 붙은 대규모의 언어 모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 모델들의 사이즈가 엄청 커가지고 내가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LLM한테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에이전트를 설계하면은 어쨌든 쿼리가 여기로 날아가는데 얘네들은 엄청나게 커다란 진짜 LLM으로 구동을 하는 거니까 답변의 퀄리티가 높지만은 이건 이제 당연히 로컬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모델들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올라마도 그렇고 허깅 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LM 스튜디오에서 배포하는 이 로컬 LLM은 무엇이냐? 얘네들은 일단 파라미터 개수가 작은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이제 SLLM이라 불러요. 스몰 랭귀지 모델.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LLM을 경량화된 모델을 경량화를 시킵니다. 경량화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PC에 일반적인 PC에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축소를 시키는 거죠. 그거를 SLLM이라 불러요. 이게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딥시크만 놓고 볼게요. 어디였지? 여기 딥시크도 R1 계통을 보면은 671 빌리언 모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본 모델이거든요. 얘를 설치를 하려면은 404 기가바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은 1 기가바이트는 1V 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404 기가바이트짜리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VRAM도 404 기가바이트가 있으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놓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404 기가바이트면은 지금 RTX 4090이 24니까 한 뭐 16장? 17장 필요하겠네요. 17장을 갖고서 이 코드 실습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래서 671 빌리언짜리 모델은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그 아래로 뭐 70빌리언, 32빌리언, 14빌리언으로 이렇게 이 파라미터 개수가 축소된 모델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요 1.5빌리언 뭐 이런 거는 이제 SL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 SL 뭐 이렇게 14빌리언 모델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Q4KM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이렇게 14빌리언 모델이라고 해도 얘의 그 웨이트 파라미터가 통상적으로 16비트 아니면 32비트로 배포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양자화죠. 양자화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웨이트 파라미터의 데이터 타입 사이즈를 그래 비트를 이제 16비트에서 4비트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 LM 스튜디오에서 디스커버라는 챕터 들어가게 되면은 모델을 다운을 받을 때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딥시크 R1 디스틸레이션 7B 모델에 관해서 4비트로 양자한 모델이 있고 8비트로 양자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8비트로 양자한 모델은 8기가인데 4비트로 양자한 모델은 4기가로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나의 나의 로컬 PC가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RTX 400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이거 계속 틀어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7B 모델인 7B 모델을 이제 4비트로 양자한 모델을 로드를 하게 되면은 로드를 하면서 여기 이 V램이 살짝 올라갈 거예요.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지? 4기가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LLM은 진짜 GPU 서버 GPU로만 구성된 데이터 센터에서 동작하는 그 서버를 사용을 하는 거지만은 이 로컬에 설치되는 LLM은 보시는 것처럼 V램을 4기가밖에 안 먹는 모델로 경량화 시키는 모델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변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RAG를 쓰는 겁니다. 이 RAG를 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LLM이 로컬 PC에서 구동이 될 수준까지 SLM을 쓰던가 아니면은 SLLM을 쓰던가 하는 식으로 경량화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경량화된 모델의 답변 성능이 정말 쓸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온몸 비틀기로 얘의 성능을 향상시켜보자. 그게 RAG를 도입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답변이 좀 와닿았을까요? 그러니까 도메인 스페시픽한 에이전트를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쨌든 서비스 운영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서비스 운영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에큐리시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전체적인 연구를 하는데 RAG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그 챗GPT를 개발하는 오픈 AI에 입사를 해가지고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뭐 10억 달러, 20억 달러 받는 그런 개발자가 되기는 결과적으로 까놓고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요즘 회사들은 다 에이전트를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회사에 그 개발 비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개발 비용은 다들 통상적으로
뭐 연에 1억에서 2억을 투자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인건비 떼고 얼마 떼고 하면은 뭐 대충 한 3, 4천만 원이 나오겠죠. 3, 4천만 원짜리 GPU 서버를 줄 거예요. 그럼 그 GPU 서버를 어떻게 해서든 너네들이 한 개로 갈궈 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매출을 내놔라. 그럼 그 매출을 내놓기 위해서는 그 GPU 서버에 탑재가 가능한 LLM 있겠죠? 그 LLM은 최대한 경량화 시켜서 붙일 거고, 경량화 시키면 당연히 에큐리시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 에큐리시 성능을 보완할 수 있는 주변 뭐 코드 개발 방법론을 도입을 하는데, 거기에 RAG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제 답변이 그 좀 와닿았을까요? 아, 네네. 네,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네? 아, 리랭크는 마지막 제네레이션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태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네레이션 이전까지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아요. 윤수님 지금 말씀하신 탑 K를 뽑은 다음에 그 탑 K 안에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추출하는 게 리랭크입니다. 그래서 후처리예요, 후처리. 로스가 제일 적은 거를 뽑기도 하는데, 거기서도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LLM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랭크를 하기 위한 LLM이 또 붙을 수가 있어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고, 이제 로스를 줄이는 식으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빔서치를 도입을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스몰 에이전트 LLM을 붙일지, 이거는 진짜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루프를 둘 수가 있어요. 리랭크를 한 다음에 결과물이 그래도 이상해. 다시 생성해봐. 이런 식으로 또 루프를 도는 식도 있고, 아무튼 이 설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경량화된 LLM을 붙여서 그 경량화된 LLM이 어떻게 해서든 쿼리와 쿼리에 적합한 답변이 나오게끔 설계하는 그 무언가. 뭐 그게 그뭐 커렉티브 레그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그의 파생도 많아요. 하지만 그 레그 그러면 레그는 어쨌든 레그도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네 가지 요소는 쿼리, 그 다음에 리랭크, 리트리버, 그 다음에 LLM, 그 다음에 리스폰스. 어, 요 네 가지 요소가 필수로 들어가고, 이 리스폰스를 어떻게 해서든 더 정확하게 만드는 과정을 설계를 한다. 그게 RAG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RAG도 이제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 고도화가 이뤄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고도화를 하는 논문들도 여러 개 발표가 돼가지고, 여기 그 이제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RAG는 논문을 익혀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논문에 있는 그 핵심 코드만 빨리 RAG에 적용을 하는 식으로 가는 게 더 그 스피드를 맞출 수 있어. 네, 맞아요. 기술만 빼야 돼. 진짜 여기는
여기는 뭐 내가 그 뭐 베이직한 그 연구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에이전트 설계 쪽은 그렇게 빨리빨리 흘러가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파운데이션 모델을 여기에 나오는 이제 베이직 그 이제 티어리 T H E O R Y 그래 티어리를 알아야 되는 건 맞긴 해요. 왜냐면은 이 어떤 A라는 모델을 설계하는 그 핵심되는 이론이 B 모델을 설계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해하는 쪽에서는 논문을 공부하는 게 맞긴 한데 이 RAG 쪽은 다 뭐 제각각이고 뭐 어떻게 약간 여기는 좀 테크니컬한 영역이 속해가지고 여기는 빨리 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거를 코드화 해가지고 본인이 서비스하는 에이전트에 적용을 하는 게 그렇게 해야 이 페이스를 맞춰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사담이긴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GGUF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어쨌든 LLM이 배포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배포가 될 때 허깅 페이스 플랫폼을 사용한다면은 허깅 페이스 전용 이제 배포 규격이 있어요. 지금 허깅 페이스 배포 규격이 있고 올라마도 전용 배포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허깅 페이스 API를 썼다가 올라마 API를 쓰는 이런 스위칭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통합된 규격이 없을까? 라는 이제 질문이 발생을 했는데 그나마 그 통합된 규격에 가까운 배포 규격이 이 GGUF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GUF 규격으로 허깅 페이스 플랫폼에도 붙일 수가 있고 이 GGUF 규격으로 배포되는 LLM을 이 올라마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그 중간에 이제 허깅 페이스 모델을 변환을 하고 뭐 이런 거가 쭉쭉쭉 있긴 한데 여기 부분은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3분 끊고 이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할게요. 잠깐 3분 쉬도록 하겠습니다.